한 주간의 이슈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아, 이거 웬일입니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내용의 보도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강용석 변호사 측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 것이죠. 예. 그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있었던 어떤 여성이 강용석 변호사 측으로 연락을 해왔다. 예. 그 여성의 주장의 내용이 자신이 일하는 유흥 주점에 이 김건모 씨가 손님으로 찾아와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예. 이제 소주를 시켜 먹었다. 그 유흥 주점인데 예. 소주를 먹으면서 그 방 안에 종업원들이 8명 정도가 있었는데 모든 종업원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이 여성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여성이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을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방송을 한 것인데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 측이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 아, 정황과 증거. 예, 하나도 아니고 여러 증거라고 예.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공개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모레 김건모 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그렇게 지금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시점이 이상한 게 김건모 씨가 원래 내년에 뭐 결혼을 할 것으로 좀 알려졌었거든요. 그랬죠, 맞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좀 이게 터진 것 같은지 좀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뭐 어떤 정보를 쥐고 있다가 시점을 보고 터뜨린 건지 아니면 강용석 변호사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 이 시점에 연락이 온 건지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예. 혹 일각에서 추정을 하는 것은 혹시 만약에 이제 이 여성이 어떤 피해를 당한 게 사실이라면 그 여성 입장에서는 요즘에 그 결혼 관련해서 김건모 씨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축하도 많이 받고 그럼요. 이러니까 TV를 보면서 자극받았을 수는 있겠다라는 추정이 나오지만 예. 이것은 추정일 뿐이고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김건모 씨 측에서는 아주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자마자 김건모 씨 측에서는 즉각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네,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러한 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이라는 것은 형사 고소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만약에 서로 지금 고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직접 고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피해자 A 씨가 지금 고소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피해자 A 씨가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고소를 하면 해당 사건이 진행이 되겠죠. 반면에 지금 이 김건모 씨 측에서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했고 그것은 아마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별건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좀 팩트가 틀린 적이 꽤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아니 그동안에 그 뭐 몇 건과 관련해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그 딸이 무슨 뭐 차를, 유명한 차를 이용했다 뭐 예. 했는데 그거는 지금 뭐 거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팩트 확인을 좀 덜 해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그러면 아마 문제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는 그럴 없는 수는 없죠. 거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다. 뭐 그리고 몇 차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이게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예, 뭐 알려지기로는 예. 몇 년 전이라고 예.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사건의 성격상 이게 성폭행 의혹이 있는 건데 그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그 여러 증거라는 것이 그 현장에서 바로 수집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무슨 촬영을 해놨다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것이 없다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상상해 보건대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그 증거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있는 것일까?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첫 번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만약에 몇 년 전 일인데 몇 년 전 일을 그러면 이 여성은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왜 가만히 있다가 이 시점에 그건 이제 뭐 추정은 물론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예. 그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지금 의문점이 여러 가지가 남죠. 그래서 과연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쪽에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을 때 예. 방어가 제대로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예전에 보면은 이 사건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그 박유천 씨도 이런 비슷한 논란에 네. 휩싸였던 적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상황들이 결국은 무죄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 박유천 씨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한 다수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박유천 씨로부터 이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 성범죄 고소 또 무고와 관련되어서 여러 건의 재판들이 있었고요. 뭐 무혐의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것과 반드시 유사하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아, 예. 하지만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조사가 어려운 것이 성과 관련된 내밀한 그러니까 항상 밀폐되어 있는 장소에서 보통은 둘만 있었던 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밖에 없고 물적인 증거가 있기가 조금 예를 들면 CCTV 같은 것들이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믿을 것인가 가해자의 진술을 더 믿을 것인가 관련자의 진술들 중에서 정황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중요한 쟁점이 피해를 되겠습니다. 주장하던 당시의 여성분들은 굉장히 심리적 압박과 굉장히 고통을 호소를 했었는데. 박유천 씨 사건보다 증명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박유천 씨 사건은 유흥주점 안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여성이 주장을 한 사건이잖아요. 예. 당시에 그 유흥주점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설사 화장실 안에는 못 봤다 하더라도 예. 주변 정황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들이 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가로세로 측의 방송 내용을 보면 그 방 안에 김건모 씨가 다 내보내고 단 둘만 있었다라고 지금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증언할 사람이 거의 뭐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뭘 갖고 증명할 것인지 상당히 좀 애매해 보이는데 뭐 여하튼 그래도 자신하는 거 아니에요? 가로세로 보통 이럴 연구소에서? 때 또 진단서가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아. 근데 또 가로세로 방송 내용을 보면 폭행은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상해 진단서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떠한 증거가 수집이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상황을 좀 봐야겠군요. 김건모 씨가 사실 갑자기 결혼을 좀 미루기는 했잖아요. 뭐 혼인신고는 미리 했다는 예. 얘기도 있기는 하고요. 예, 그러니까 김건모 씨가 내년 1월달 올해 결혼식 예정이었다가 5월달로 미뤄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가로세로 방송 측에서는 이게 혹시 이번 사건하고 연관이 돼서 결혼식을 미룬 거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건데 네. 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 그렇죠. 김건모 씨 네.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1월달에 스몰 웨딩 조촐하게 하려고 하다가 워낙에 주변 사람들이 다 참석하겠다고 해서 그렇죠. 진짜 늦은 결혼이니까. 워낙 뭐 축하해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예. 1월달 스몰 웨딩은 어렵고 그냥 5월달 따뜻해졌을 때 큰 자리 잡아가지고 예.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5월달에 김건모 씨 아버지 기일이 있어가지고 기일을 넘기고 날짜를 잡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날짜를 잡았다는 것이고 이미 뭐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부부인 건 맞고 네. 그래서 뭐 이 사건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어떻게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억측을 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지금 네, 이 상황이 엄청 클것 같아요. 벌어진 것만 해도. 그렇죠. 지금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잖아요. 뭐 네. 92년도에 뭐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해서 시작으로 가요계 데뷔를 하긴 했지만 예. 최근에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제2전성기를 맡고 있고 또 결혼도 했고요. 물론 결혼식이 미뤄지긴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 굉장히 팬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즉각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러한 의혹만으로도 사실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연예인들은 이미지의 실추가 곧바로 또 경제적인 이익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김건모 씨 측에서는 즉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은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나서 이 증거를 공개할지 여부를 또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 이혼 맞소송 소장을 제출했어요. 원래는 그 이혼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던 걸로 네. 몇 년간 그러셨었는데. 그러니까 최태원 그 회장이 계속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이혼을 요구한 게 4년 정도 됐답니다. 이혼하자고 예. 요구한 게. 네. 그리고 소송까지 제기를 했죠. 소송 제기한 지가 2년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안 하겠다,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다가 요번에 이제 이용하겠다라고 맞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그 재산 분할 액수를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최태원 회장이 주식회사 SK의 지분을 예.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의 한 거의 50% 가까이 48% 정도 한 1조 3천억 원어치 정도를 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지 때만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이게 뭐 이거 막 인지를 다 붙여야 돼요? 이러면은 전자인지가 있나요? 이게 10,000원짜리로 붙이면 이게 어마무시할 텐데. 인지가 지금 확정이 된 게 21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1억 원어치를 이게 인지를 붙여야 된다고요? 소송 가는데? 예.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분할만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예전에는 그냥 그 재산 분할의 액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인지대를 가사소송에서는 붙이다가 예. 2016년에 법이 바뀌면서 민사소송에는 절반의 인지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지대가 많아집니다. 1조 원의 재산 분할하면 거의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상 최대의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인지대도 지금 21억 9천만 원 상당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표 같은 인지 그거를 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간단한 22억이라 그래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일단 최태원 회장은 4년 전 이제 공개적으로 내연녀와의 이제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넘어가죠. 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뭐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가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 또 배우기 시작했죠. 뭐 허위로 자꾸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 얘기라고 생각하는 걸 좀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신문에 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피고인들 네, 상황이 이런데도 예. 노소영 관장은 자신의 SNS에 이제 남편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소영 관장은 네. 그동안 나는 가정을 지키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왔고 이전에는 그랬죠. 예, 가정을 이제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최 회장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젠 그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버티는 게 좀 무의미할 것 같고 이제 최 회장은 가정을 지킬 의사가 없다. 결국 보내줘야 한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한 얘기가 큰딸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막내딸도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네. 보통 그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 가정 불화가 있어도 아.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자식들 생각해서 이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가 자식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다 키운 다음에 그때에서 어떤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노소영 관장도 그 이 자식들을 막내까지 대학을 다 졸업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1조 4천억 지금 42.29%의 지분을 달라. 이건 뭐 어떻게 뭐 나름대로 계산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계산을 했겠죠. 네. 예. 계산을 했는데 이제 노소영 관장이 본인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SK가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하는 걸 계산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SK에 기여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SK의 성장, SK라는 재벌의 성장에 노태우 대통령이 기여한 부분 그걸 아마 계산을 했을 텐데 오호.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SK가 오늘날에 그저 그룹이 된 것은 1980년에 유공을 인수를 해요. 예. 유공, 대한석유공사. 네. 유공을 인수한 데서 1차적으로 급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 선경 미디어 원래 우리가 아는 건 왜 선경 무슨 학생복 비디오 테이프 뭐 팔고, 예. 비디오 테이프 뭐 자전거 뭐 예, 이런 예. 거였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석유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가 어떻게 됐었냐면 사실은 이 석유 유공이
삼성으로 가도록 다 예약이 돼 있었어요. 발표까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걸 뒤집었어요. 그걸 뒤집은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에요. 안병호 전 수방사령관이라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거를 뒤집는 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이건 계산. 역사적으로 다 밝혀진 아,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그 기사를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썼고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또 한 번 SK가 도약을 한 것은 SKT라는 요새 그 통신회사, 이동통신 이동통신회사. 한국이동통신을 원래 인수를 했었던 그렇죠. 것 같네요. 그거를 했던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 노태우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하려고 하다가 YS 후보가 반대해서 못하고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거기로 인수를 한 거란 말이죠. 예.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아마 했을 거예요 본인들은. 아하.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42.29%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기여도를 제일 증명을 잘 해야 되는 게 그 기여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략을 뭐 들고 나올 수 그게 있을지 돼요, 변호사님? 일단 이 기여도가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바로 직접적으로 주장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그 당시에 정권이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편의를 봐줬고 그것이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결국은 불법행위, 직권남용, 수뢰 이러한 것들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아. 애매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근데 그건 공소시효가 다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여도를 인정해주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얘기를 또 하면서 결국은 이 둘 사람이 지금 거의 결혼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결혼 기간이 한 13년 이상이라고 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고 뭐 별거 기한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됐으면 특별히 뭐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해 주거든요. 이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기여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물론 아버지의 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아버지 얘기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 동안에 이것을 유지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저도 변호인이 어떻게 이 기여도에 대해서 얘기할지 좀 궁금합니다. 쟁점이 노소용 그룹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걸 1조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만약에 그걸 법원에서 다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최태원 회장에 이어서 2대 주주가 돼요. 노소영 관장이 SK그룹에 SK그룹이 2대 주주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이 최근에 이혼했는데 사실은 얼마 안 줬잖아요. 그것도 아니 요청은 엄청 크죠. 사실 뭐 일반인 우리한테는 입장에서는. 큰데 그때도 1조 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141억 원인가 그렇죠. 정도밖에 141억 정도요. 그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이것도 아마 뭐 대충 저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만. 예, 아직은 몰라요. 그래도. 그럴 경우라면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